이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NJ 채널의 Q&A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산업 디자이너인데 건축 분야처럼 많이 적용되는 부분을 찾고 싶은데 저희 분야에서는 적용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계속 고민 중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것도 한 트럭입니다. 한 트럭. 물론 이제 산업 디자인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주신 분보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식하게 용감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조금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덕트를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으나 내가 이제 경험하고 듣고 나눈 수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형태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CAD 시스템을 쓴다. 예를 들면은 뭐 솔리드웍스라든지 뭐 라이노가 됐든 마야가 됐든 소프트웨어를 쓴다라고 봤을 때 이 소프트웨어는 다 코드화 시킬 수 있어요. 다 코드화 시킬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클릭을 할 때 사실 뒷단에서는 코드가 돌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소프트웨어를 쓴다 하면 다 컴퓨테이셔널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모르는 것뿐이야. 그래서 건축 분야처럼 사용이 안 된다? 오히려 건축 분야가 그 부분이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건축해봤자 어떻게 보면은 큰 의미로서는 그냥 파사드 정도에서만 이제 보여주는 수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마우스 하나를 디자인한다고 했을 경우 마우스 곡률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곡률 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요 곡률 값이 그냥 나왔다 할 수 있겠지만 평균 성인 남성의 손 크기와 여성의 손 크기, 요즘 어린 아이들도 마우스를 많이 쓰니까 어린 아이들의 마우스 손 크기도 다를 거란 말이야. 그럼 그런 아이들의 손들이 잡는 이런 것들을 계속 리서치를 하다 보면 데이터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데이터 값의 기나 어떤 곡률 값 같은 것들을 컨트롤할 때도 컴퓨테이셔널한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단순히 전체 형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형태를 시작해서 형태뿐만 아니라 뭐 컬러라든지 컬러 그 이제 다양성 같은, 예를 들면 제가 저희 강의할 때도 컬러 강의 되게 많이 하거든요. 컬러를 어떻게 이제 다르게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뽑아내고 이럴지 다 패러메트릭하게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형태, 컬러 다 가능하죠. 그리고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얘기하자면 익스피리언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그 뉴욕에서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서 친한 친구 중에 프로덕트 디자이너로서 가장 이제 잔뼈가 굵고 훌륭한 친구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얼마큼 매스 프로덕션이 가능하냐. 그렇잖아요. 이 머티리얼에 맞춰서 변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다 패러메트라이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산업 디자인에서도 저는 건축보다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냥 눈에 보여. 다 쓸 수 있어요, 다. 네. 그래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오퍼튜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눠서 보는 순간 이미 안 보여요. something special로 보인단 말이야. 내가 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죠. 내가 가장 많이 쓰는, 제가 컴퓨테이션 디자인 책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야. 내가 가장 자주 쓰는 툴, 그렇죠? 포토샵,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아니면 무슨 마야, 2D, 3D 할 거 없이, 혹은 인디자인도 스크립팅이 되거든요. 인디자인도. 그럼 거기에다가 우리가 컴퓨테이셔널한 어프로치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잘 활용하는 그 툴 안에서 스크립트가 지원이 되고, 첫 번째로는 내가 가장 자주 하는 것들을 한번 코드화 시켜보는 거야. 오토메이션이죠. 이게 1차. 그걸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고 프로시저한 어떤 프로그래밍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디자인 스페이스를 뽑는다든가, 옵티마이제이션 한다든가, 이터레이티브한 프로세스를 한다든가, 디터미스틱한 방법을 한다든가, 서카스틱한 방식으로 뭔가 알고리즘을 짠다던가,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일단은 우리 디자이너들이 어떤 쉐입을 무에서 유로 창조해 내가고 튜닝해 나가고 클라이언트의 니즈에 맞춰서 계속 변형, 이 자체가 다 컴퓨테이션한 방법으로 가능하거든요. 너무나 당연하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쓰고 있잖아.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질문을 워낙 많이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적용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고민 안 하셔도 된다. 일단 먼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딩을 먼저 해봐라. 예? 그리고 내가 가장 자주 쓰는 프로그램에서 내가 가장 익숙한 프로시저를 코드화 시켜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제품의 핵심 가치로 가져오는 것이 아직은 막연합니다. 지금은 프로세스 자체에서 매력을 느껴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거에 대한 답은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거 읽으면서 생각났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이건 그냥 생각난 거야.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셔널한 방법을 쓰면서 이게 더 기존에 하던 방식보다 느리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막 그래, 팀장님, 야, 너 하던 대로 해. 왜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더 시간, 내일 끝낼 걸 일주일 동안 코드를 짠다고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위에서 매니징 관점에서도 봤을 경우에도 이게 디자인 프로세스를 A부터 Z까지 한 번에 코드화 시키는 건 불가능하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A부터 Z까지 디자인 프로세스가 있으면 쭉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 혹은 데이터 드리븐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어떤 머신러닝적인 어떤 그 연역적인 방법이 아니라 귀납적 방법으로 뭔가를 풀어야 되는 경우에는 그 도구를 쓸 수 있겠지만 하다 보면은 되게 오토메이션 단계에서 되게 매크로적으로 그냥 끝낼 수 있는 것 자동화시켜서 아무런 분기도 필요 없이 마치 포토샵의 액션 스크립트처럼 뚜루룩 그냥 끝내야 되는 거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단위부터 만들어 가면서 걔네들의 조합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번 코드를 짜잖아. 그럼 이걸 죽을 때까지 쓸 수가 있어. 평생 쓸 수 있단 말이야. 그 코드를 짜놓으면. 그게 뷰티 오브 컴퓨테이션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속도가 빨라져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알죠? 종이를 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또 이거 갖고 댓글 달지 마세요. 종이를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11번인가를 접으면 그 종이의 두께가 지구부터 달까지 간대요. 왜냐면 제곱으로 올라가니까. 기하급수로 올라가니까. 등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등차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처음엔 느려 보일 수 있겠지만 아주 작은 단위부터 코드화를 시켜놓고 라이브러리 잘 쌓다 보면은 이 자체가 계속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건 좀 약간 딴 얘기인데 제가 우리 신희찬 선생님이랑도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빔의 미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빔의 어떤 빅피처, 빔이 갈 길을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눈을 들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프로덕트들을 봐라. 구글의 서치 엔진, 챗GPT의 오픈 AI 챗GPT 다 뭐냐면 소프트웨어예요. 메타의 페이스북, 아마존의 아마존 웹사이트를 얘기하는 거는 그 밑에 유저가 보는 프론트엔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급자, 그 다음에 그 백엔드 채널, 그리고 동시에 그 인프라까지 다 그 소프트웨어로 구축을 해놨잖아요. 구글 서치 엔진이 여러분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페이스북 내가 살려면 얼마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있어요. 대학원 수업할 때 이제 디스커션 수업 중에 이런 수업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프로덕트는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프로덕트 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비싼 제품이 뭘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그 피라미드요. 하긴 피라미드는 측정할 수 없겠지만 측정할 수 있는 가격으로 얘기하면은 뭐 스페이스 그 SS 그 우주 그 있잖아. 그 우주 정거장. 그게 실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다 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누구야? 예를 들면 시가총액 1위 기업이 구글이라고 칩시다. 그럼 구글을 지금의 구글답게 만든 회사가 뭐야? 그 구글의 가장 큰 일단은 돈을 어디서 벌어요? 광고로 벌잖아. 광고 뭘로 벌어? 걔네가 갖고 있는 구글 서치 엔진이랑 그거 있는 데이터로 벌잖아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수억 명의 그 자료들을 그걸로 맞춤으로 광고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 예를 들면 그 비싼 프로덕트를 개발할 때 그 천재적인 엔지니어들이 몇만 명이 몇 년 동안을 쌓아 올려서 그 코드들과 이건 누가 잘못했고 어디서 포크를 떴고 그 다음에 뭐 머지가 되고 어떤 이슈를 풀었고 이 이슈는 어디서 잡혔고 누가 디버깅을 했고 이런 히스토리가 다 남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빌딩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유지 보수 관리의 그 작업까지 다 동일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명함을 하나 받았는데 어떤 건설 관리 계시는 그 교수님 박사님이랑 이제 자문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BIM에서도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데이터를 서스테이너블하게 히스토리를 아까 얘기한 그거 있죠. 리스폰시빌리티. 누가 책임지고 누가 만들고 언제까지 만들 거고 이거에 대한 디펜던시는 뭐고 이런 모든 히스토리가 다 걸려 있는 거거든. 그게 정확히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기신이나 이런 것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것들이 회사에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프로핏을 줍니다. 과거에 도면으로만 쳤단 말이야. 근데 왜 CAD로 하겠어? CAD가 편하고 생산성이 좋으니까. 빠른 건 도면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도면 치는 귀신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근데 그걸 버리고 넘어온 이유가 당연히 시대가 변하고 생산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빔 쓰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죠. 컴퓨테이션 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왜냐면 전기가 들어오면 이제 책에도 써놨지만 전기만 들어오면 24시간 쉬지 않고 날 위해서 일한다니까요. 로봇처럼 엄청 빠르게 초당 트릴리언의 조 단위의 액션을 하면서 프로게이머가 빨라야 초당 300 RPM이잖아. 분당 300번의 액션을 주잖아요. 근데 초당 트릴리언의 펄스가 나온다니까요. 컴퓨테이션이. 그런 것처럼 컴퓨테이션으로 이걸 못해서 몰라서 못하는 거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생산성 좋아지고요. 관리 측면 좋아지고 모든 측면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 생각해봐. 인터넷 안 쓰는 회사 있어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 안 써가지고서
능률 올릴 수 있어요?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안 써가지고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AI나 컴퓨테이션을 새롭게 보지 말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질문인데, 신발 디자인 같은 데서 점점 많이 쓰이는 것 같던데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얘기했죠. 제 GSD 후배 중 한 명이 나이키 가서 지금 디자이너,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부산에도 많이 오더라고요. 부산에 나이키 공장이 있더라. 나 몰랐는데. 부산도 왔었고, 도시가 겹치면 항상 봐요. 되게 친해, 되게 착해, 여자인데. 걔가 내가 디자인한 거야 하고 보여줬는데, 막 이렇게 하중에 걸을 때 이렇게 발이 펴지잖아, 이렇게. 그런 것들 분산시켜가면서 머티리얼 조금 집어넣고 하여튼 그런 디자인 것들이 있거든요. 다 제 친구가 한 겁니다, 그거. 예. 그런 식의 디자인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나이키 같은 신발 디자인 뿐만 아니라, 저는 그래요. 내가 처음 건축을 공부하고 컴퓨테이션 쪽, CAD 쪽이죠. CAD,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할 때, 제가 학교 있을 때 교수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농업보다도 테크놀로지 적용이 적은 게 건축이라고. 지금은 달라졌냐? 글쎄요, 쉽지 않아요. 아직도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 마인드에 그 사람이 아직 거기 있어서 일단은 쉽진 않은데, 그래도 2010년도에 빅데이터 붐, BIM 쪽, 스마트, 더군다나 2015년 알파고, 그다음에 챗GPT 2022년인가 2021년인가요? 챗GPT 3로 볼 거냐 4로 볼 거냐 다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무너졌죠. 예. 근데 시간이 갈수록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으로 보자. 모던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내가 마음을 열고 재밌게 접근하자. 새로운 도구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야. 브리즘이라는 안경테 회사도 처음은 그라스호퍼로 만드는 것 같다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해주셨네요. 그리고 공감이 됩니다. 제가 라인을 그려 디자인할 때와는 다르게 변수 기반으로 형상을 그리니 일할 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답답할 때 불을 끄고 조용한 박효신 음악을 들으면서 코딩을 하면 차분해집니다. 완벽한 세상이죠. 그 세상 안에 있으면 나한테는 메디테이션이야, 그게. 이제 밖의 세상은 불안하고, 정치만 봐도 그렇고, 거짓말이 거짓말, 누가 맞냐 네가 맞냐, 종교 전쟁이고, 서로가 서로를, 인간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게 어른이 돼가는 건데, 그런 데 계속 노출되어 있다 보면은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코딩같이 거짓말 없이 완벽한 세상에서, 잘못되면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안 되면 내가 잘못한 거야. 뭐 남 탓할 필요 없어. 컴퓨터가 잘못될 일은 없어. 왜냐면 다 이제 그러니까 일단 그 QA, QC를 테스트하는 CPU, GPU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큰 틀에서는 내가 잘못 짠 코드가 에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질문 주세요. 아니면 끕니다. 협박하고 있어 지금. 자, 다음 거 한번 읽어볼게요. 컴퓨테이션 디자인 관련 인사이트 얻을 수 있는 넷플릭스, 그다음에 유튜브, NJ 채널 외로 혹은 다른 컨텐츠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런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추천보다도 검색해봐. 검색을, 키워드를 갖고 유튜브가 됐던 구글이 됐던 네이버가 됐던 뭐 하나 키워드를 갖고 검색을 그냥 얕게 하지 말고 계속 파고 들어가 보세요. 파도 타듯이 클릭하고 들어가고 어느 키워드 나면 또 들어가고 그렇게 한 두어 시간 하잖아요. 탭이 한 50개씩 있잖아. 히스토리가 남잖아. 그런 걸로 또 타고 들어가면서, 요즘 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찾아낼 수 있는 능력도 되게 중요합니다. 혹시 여기 그런 좋은 채널이 있다라는 것들을 아시면은 여기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요. 저도 좀 배우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발굴해서 공부하는 것도 요즘은 다 검색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니까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실내인간님, 요즘 팟캐스트 영상 운동할 때마다 듣는데 복습되고 좋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인데 이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약간 이분이랑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 하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피라미드 쌓아 올리듯이 아주 탄탄하게 차분하게 밑에서부터 원하는 것들 차곡차곡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하시는 모습을 그 몇 년 동안 보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또 그 유튜브뿐만 아니라 그 팟캐스트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계속 봐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 원본 자료 있거든요. 강의 원본 자료를 나중에 이제 좀 여러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할 수 있으면 멤버십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게 꽤 돼요. 그게 몇 시간이 나올걸요? 몇 시간이 나와요. 전체 분량이 40몇 시간인가 나올 거야. 그거 보시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다뤄놨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피드백 계속 주세요. 그 팟캐스트도 좀 좋다, 이것도 해달라, 이렇게 계속 좀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좀 해주시고 하면 제가 민심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게 그냥 앞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나오시고 또 오시고 그러는데 뭐 글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말 없으면 그냥 그렇잖아. 오래간만에 진짜 몇 달 만에 킨 거 같거든. 바빴어. 되게 바빴어. 진짜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지금도 바쁜데 이게 이제 어저께 이제 우리 다른 제가 운영하는 채팅방이 4개인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에서 해달라고 라이브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라이브를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하잖아. 계속 흔들어야 내가 우는 사람한테 먹이 하나 더 준다고. 제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자, 일단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열심히 들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피드백도 주시고 하면 저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